중동 기름이 없으면 아시아는 멈춘다.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아 산업의 심장이 중동 석유로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요,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걸까요? 모든 위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 그러니까 뭐랄까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린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란발 위기 때문에 이 좁은 해협이 거의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빠졌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무려 20%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가 막혔다는 건요. 그냥 기름길 하나가 좀 불편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아시아로 들어오는 생명줄, 주된 에너지 동맥이 그냥 뚝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냥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아주 냉정한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 데이터들은요. 이게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재앙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와, 이 숫자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시아 전체의 정유 허브, 그러니까 아시아의 모든 기름을 책임지는 중심지죠. 바로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 정유 공장들의 가동률이 5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50% 미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멈춰섰던 그 팬데믹 때보다도 더 낮은 정말 최악의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충격이 싱가포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아시아 전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불과 2달 사이에요. 84%에 달했던 평균 가동률이 70%까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죠. 이 여파는요. 곧바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산업으로 번집니다. 항공유 수출량이요. 전쟁 전이랑 비교해서 무려 30%나 확 줄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어요. 요즘 비행기 티켓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디젤하고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트럭 운송, 공장 가동, 산업 전반의 비용이 전부 다 올라간다는 뜻이죠. 일본의 거대 정유사죠. 에네오스. 여기서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상황을 다 말해줍니다. 차라리 공장을 멈추는 게 이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유를 정말 어렵게 구해와도 운송비랑 보험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기름을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기막힌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장 문을 닫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나라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아시아의 텅 빈 에너지 창고를 채워주기 위해 나선 아주 의외의 해결사죠. 자, 화면 왼쪽이 기존의 중동 공급망, 그리고 오른쪽이 새로운 대안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동은 어떻죠? 공급은 불안정하고 비용은 계속 치솟고, 반면에 미국산 원유는 안정적인 공급에 품질도 좋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땜빵 식의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에너지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뒤바뀌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급에 잠깐 문제가 생긴 공급 충격,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흐름이 뚝 끊기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건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도가 근본부터 다시 그려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패권의 이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아시아의 주유소 역할을 해왔던 중동의 그 자리를 이제 미국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아시아의 에너지 생명줄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간의 힘의 관계, 즉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세요. 중동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최종 대부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좋든 싫든 생존을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를 사야만 하는 사실상의 에너지 동맹으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낡은 지도가 실시간으로 찢겨나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지도가 그려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정학적 분석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 분석에서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아시아 에너지 안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둘째, 미국산 석유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이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럼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뭘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항공유, 디젤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비행기 티켓값,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배송비, 즉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이건 결국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멀리 본다면요. 우리는 단순히 물가 상승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굳건했던 세계의 권력 지도가 우리 눈앞에서 다시 그려지는 정말 보기 드문 역사의 한 장면을 바로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중동 기름 없으면 아시아는 멈출까? 아니요,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새로운 심장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이 새로운 에너지 지도 위에서 과연 우리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